네, 연속 기획 코스피 5천 시대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시장 복귀를 먼저 해볼 텐데요. 사실 닿을 듯 안 네. 닿을 듯 3,000포인트가 좀 그렇습니다. 오늘 코스피 3,000 돌파가 좀 좌절된 배경에는 외국인의 이탈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 좀 FOMC의 영향으로 봐야 될까요? 글쎄요, 오늘 사실 6월 FOMC는 많은 분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안에 내용들은 뭐 보면 예상했던 대로 금리는 동결을 했고, 네. 그리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내리고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올리고, 사실 소개 내용은 별로 좋은 내용은 없었어요. 네. 특히 파월 같은 경우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앞으로 몇 달 안에 좀 의미 있는 인플레이션 상승 수치를 좀 보게 될 거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일단 시장이 뭐 이것 때문에 오늘 뭐 재미가 없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6월 FOMC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간접평가를 좀 듣고 가야 되겠죠? 네. 어떻습니까? 일단 그 가격 부담이 좀 있습니다. 지금 4월 9일 이후로 코스피가 거의 한 30% 정도 상승이 전개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눈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라마틱한 V자 반등 흐름이 전개됐다는 게 너무나 놀랍고, 네. 근데 이제 영원한 건 절대 없잖아요. 영원한 상승도 없고 영원한 하락도 없기 때문에 이제 템포 조절 국면으로 이제 진입할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시장에 호재가 있다면 그 호재는 지금 현재 지수에 반영이 충분히 되어 있고, 시장에 악재가 있다면 그 악재가 현재 지수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약간 좀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이 이제 나올 수 있고, 독일 증시의 흐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일 증시가 화이트 넘치게 상승하다가 최근에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는데, 그런 느낌의 조정 파동이 앞으로 전개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많이 상승한 종목들에 대한 추격 매수는 현재 시점에서 자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시장은 조금은 조심할 부분이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일단 FOMC 얘기 그래도 좀 듣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사실 FOMC 안에 소개 내용들 보면 뭐 워낙 다들 관심이 없어서 그냥 지나가는 분위기인데 별로 좋은 내용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네. 6월 FOMC 뭐 좀 나쁜 걸 시사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느낄 때는 파월 의장이 참 할 말이 없었다. 뭐 이런 아. 생각을 일단 들고요. 시장 안에서는 일단 금리를 2차례 정도 낮추는 부분에 대한 의견은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했는데,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면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인플레이션율 자체도 계속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관세 부분을 완전 철회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나오지는 않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물가가 어떻게 된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2% 물가에 지금 아직까지 진입하지 않아서 뭐 이런 말씀을 파월 의장이 일단 하긴 했는데, 그러한 부분 자체가 전혀 의미가 없었다. 물가는 이제 오를 가능성이 일단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경기가 이제 계속 둔화가 되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이게 되는데, 우리가 미국이 아니면 우리 일반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경기가 안 좋아지고 그리고 물가가 오르면은 물가부터 잡아야 될까 아니면 경기부터 살려야 될까 고민을 일단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면 경기를 살리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럴 때는 무조건 물가부터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요즘은 또 달러 인덱스 좀 약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수입 물가도 또 올라갈 가능성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은 계속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계속 좀 달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이 2차례 정도를 유지하겠다 이런 얘기는 사실 이제 거의 뭐 의미가 없는 얘기가 아니었나 이렇게도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FOMC 이렇게 간략하게 짚어봤고요. 오늘 장 종목들도 하나씩 살펴보자면 네이버랑 카카오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합쳐서 이제 네카오라고 하죠. 네. 이 친구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거의 21년도쯤이었나요? 그때 이후로 오랜만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궁금한 게 이 지속성, 상승의 지속성의 여부일 것 같습니다. 우리 임종혁 파트너님, 네. 네이버와 카카오 어떻게 보실까요? 네이버와 카카오는 나름대로 주도권을 잡고 있고, 현재 시점에서 AI 하드웨어보다는 AI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제 포트를 구축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계좌의 건강을 사수하는 어떤 비결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 카카오 두 종목 모두 관세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가중되더라도 별다른 어떤 악영향을 안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AI 혁명 속에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역할로는 이제 대두가 될 겁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네이버, 카카오 두 종목 모두 AI 솔루션을 보도함으로써 뭐 초개인화된
각종 그 맞춤형 서비스를 이제 제공할 수 있고 그 AI를 이제 탑재한 어떤 그런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이제 전개시킴으로써 체류 기간 늘리고 그리고 관련된 어떤 광고 수익을 더 의미 있게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AI 소프트웨어 주요 기업들, 카카오, 네이버, 더존비전, 뭐 앱노 같은 기업들의 시간은 최소한 6월까지 유효하다. 그래서 6월은 AI 소프트웨어 주요 기업들로 접근을 해야지 시장을 이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네카오 정말 오래 쉬었거든요. 2021년 상반기 이후로 빠지기 시작해서 네. 거의 한 4년 빠졌고요. 음. 올해 상반기까지도 계속 흐름이 안 좋았는데 아무튼 최근에 어쨌든 이 신정부 출범 이후로 지금 뭐 AI 펀드 얘기 나오고 또 뭐 스테이블 코인 얘기 나오고 하면서 요즘은 뭐 아주 핫한 종목이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반등을 이용해서 때려야 되는 건지 시작의 신호로 봐야 되는 건지 자, 어떻게 보십니까? 반등을 이용을 해서 좀 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빨리 비밀번호를 까먹으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시작한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정부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서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 모멘텀이 시작되는 부분이 이제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뭐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 이제 지금 정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AI 부분에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모든 사람이 AI를 좀 쉽게 쓸 수 있도록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챗GPT는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뭐 구글의 제미나이나 이런 건 아닐 거란 말이죠. 네. 그렇다면은 지금 AI 서버라든지 하는 부분을 구축을 하고 있는 이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그 중심에 설 수 있겠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장 안에서 이제 최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얘기들도 일단 있었는데 물론 이제 5억 원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유통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신뢰성을 생각을 해본다면 할 수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는 또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도 사실 딴 나라한테 맡기지는 않을 거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조금 더 나아질 가능성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경제가 문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경제가 좋아지면 뭐가 좋아진다? 광고 사업이 좋아진다. 그래서 사실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광고 수익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수익까지도 이제 마련을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건 차트 한번 보고 갈까요? 네. 제가 이제 차트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이제 박스권 돌파해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좀 올랐으니까 팔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빨리 비밀번호를 까먹든지 빨리 뭐 증권사 앱을 지우든지 네. 하시면서 한 1년 정도 쭉 이렇게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추세 전환의 신호로 본다라는 얘기를 주셨으면 참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게 참 어려운 게 네. 그동안 그 네이버 카카오 너무 싼 것 같은데 너무 저평가된 것 같은데 아무리 시장에서 얘기를 해도 꼼짝도 안 하던 종목이 갑자기 지금 6월 들어서 네. 뭐 나 언제 빠졌냐라는 식으로 막 그냥 한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신호가 추세 전환의 신호가 됐으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1년 전도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이슈들 살짝 짚어봤고요. 저희 또 특집이니까 항상 드리는 질문이잖아요. 네. 그것도 드려봐야 되겠죠? 자, 코스피 5천 얘기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언젠간 갈 건데 지금 제일 궁금한 부분이 과연 코스피 5천 시대 언제쯤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먼저 좀 드릴게요. 뭐 10년 후요 이러면 너무 실망스러울 것 같고 네. 언제쯤 가능할까요? 5천이요? 네. 예측하기 너무 힘든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유동성의 어떤 힘, 유동성의 스케일을 고려할 경우 제가 볼 때는 3,300선이 1차 목표 지수대인데 3,300선 돌파하고 안착에 성공한 다음에 5,000선 가는지 마는지 그때 가서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5,000선을 목표로 잡고 투자를 하는 전략은 저는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고 네. 3,300선을 1차 목표 지수로 이제 설정해 놓고 대응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우리 임종혁 파트너의 말씀 들어보면 뭔가 약간 지금 시장이 좀 과열된 것 같이 나는 보이는데라고 저는 좀 느껴졌는데 네. 희선 씨도 그렇게 혹시 느꼈나요? 네, 뭐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도 사실 그 일봉 차트 보면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고 네.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나 싶다가도 상승장인가 싶다가도 뭐 고민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얼추 제 느낌에는 무슨 뭐 5천 얘기야 지금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네. 자, 강종혁 파트너께도 좀 들어봅니다. 우선
1차 목표는 3,300까지 보고 5천 얘기는 뭐 나중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 이런 얘기 같은데 자 그래도 지금 요즘 막 분위기가 이제 신정부 출범했으니까 네. 이제 5천 시대 열리는 거 아니냐라는 희망이 있거든요. 네. 간다면 언제쯤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혹시나 또 어떤 분이 나와서 당장 내년에 꼭 갑니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혹시 어떻게 보시죠? 저는 한 2년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3,300포인트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2년 정도 있으면 5천 간다고? 그럼 지금 당장 사야 돼? 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하신 분들은 3,300에서 눌림목 줄 때 그때 또 모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 이제 이런 생각도 일단 해봅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예전에는 IT 강국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네. 했는데 요즘 IT 안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럼 그대로 이게 왔다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뭐가 돼 있어야 되냐면 AI 강국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AI 강국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 AI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저는 굉장히 그 정부가 발빠른 노력을 지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예상보다 기회가 굉장히 많아지는 회사들도 많아진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생각하는 정책대로만 좀 움직여주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한 2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2년 정도면 가능하다면 지금 사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꽤나 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5,000B에 대한 얘기 해봤고요. 그러면 저희 이제 좀 투자 전략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하고 있는 게 뭐 3,000도 3,000이고 5,000도 5,000이지만 지금 시장에서 어쨌든 상승이 한 번 더 나온다면 어쨌든 이 상승장에서의 전략이 또 궁금하신 거잖아요. 상승장에서의 전략을 네. 조금 물어보고 싶네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최근에 가파르게 좀 올라 있습니다. 이 3천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태인데 요즘은 이제 주식을 좀 팔았다가 현금 지우고 있는 분들이 지금 뛰어들려고 하면 야 이거 좀 사자니 좀 부담스럽고 안 사자니 또 혼자서 외면당하는 것 같고 네. 대응 전략 세우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자 지금 어떤 대응 전략이 좀 효율적일까요? 예,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 이동 평균선으로 이제 보자면은 20일 이동 평균선과 현재가의 괴리율이 크게 벌어져 있는 종목은 좀 위험해 보이고요. 이제 시차를 두고 이제 22선 눌림목, 뭐 31선, 40선 눌림목을 이제 완성하는 기업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눌림목이라고 그냥 덥석 물면 절대 안 되고요. 호실적이 장기화될 수 있는 종목들을 대상으로 상승 추세 눌림목을 공략해야지 안정감 있게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실적 컨디션이 양호한 기업들이 주가가 떠 있어요. 네. 예, 근데 잘 찾아보면요 실적이 좋은데도 이쁘장하게 눌림목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재가 현재 주가에 덜 반영된 기업은 매수해도 되고 호재가 현재 주가에 과반영된 기업들은 비중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20일 이평선 대비 좀 이격이 좀 과한 상태니까 좀 전체적으로 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주셨고 네. 다만 실적 괜찮은데 지금 벌써 눌림목 나오는 거 있어 하고 살짝 힌트를 준 것 같거든요. 그러네요. 바로 종목을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무슨 종목인가요? 일단은 좀 약간 지금 뭐 인적 분할 이슈로 좀 빠졌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지지선 확인하고 반등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들. 네. 왜냐하면 이 기업은 이제 리주난의 어떤 수출 국가가 이제 더욱더 이제 다변화될 네. 거고 이 글로벌 스킨 부스터 시장 성장의 진정한 수혜주를 부르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고점을 이제 시차를 두고 돌파할 것 같고 정고점과 현재가의 괴리율이 좀 어느 정도 발생이 됐을 때 고점 대비 좀 약간 좀 주가가 겸손할 때 그럴 때 공략하면은 뭐 시차를 두고 뭐 신고가 돌파할 때 그럴 때 매도하면은 뭐 괜찮은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파마 리서치가 최근에 인적 분할 이슈 때문에 급락을 했었는데 네. 그걸 좀 째려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강준혁 파트너께도 여쭤봐야죠. 네. 자, 요즘 같은 장 이게 대응하기 사실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지금 일단은 많이 올랐던 종목분들은 조금은 자제를 좀 하시는 게 일단은 중요해 보입니다. 하나 생각을 할 게 우리가 지금 5,000포인트를 간다라는 얘기 자체는 해외의 다른 어떤 모멘텀 때문에 간다라고 하기보다 국내의 어떤 산업의 변화라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5,000포인트를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기존에 보였던 이제 송배전이 되었던 아니면 방산 관련된 종목이 되었던 이런 부분은 국내의 어떤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해외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AI를 위해서 이제 전력이 필요한데 미국의 송배전이 많이 낙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송배전 관련된 종목들이 좋다라고 할 때는 기존 포인트 자체는 일단 미국으로 잡혀 있다면 이제는 국내로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000포인트가 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저는 일단 중국과의 관계가 좀 많이 풀리는 게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알령 풀리는 부분 때문에 지금 시장의 기대감이 좀 많죠. 그러면 한알령이 풀렸을 때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게임주가 먼저 플러스 알파를 가져갈 수가 있다.
라는 점에서 일단 좀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는 부분이 일단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도 예전에도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드라마 나오면 네. 왜 중국은 이걸 못 만들까라고 시진핑 국가주석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도 바닥에 이제 깔려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런 쪽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얘기했던 네카오 관련된 종목군들도 일단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안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시장이 5,000포인트를 간다면 지금 가고 있는 종목보다는 밑에서 이제 다시금 시장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에 조금 더 주목을 하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해드려 보고 싶은 거는 시장이 5,000포인트를 가는 거잖아요. 네. 시장이 5,000포인트를 가면 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는 소형주가 좋아라고 하시는 분들도 대형주를 이제 포트에 넣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형주를 포트에 넣어야 된다면 지금은 어떤 단기 매매보다는 조금 더 장기 투자 쪽으로 전략을 세우는 게 나을까요? 뭐 이걸 갖다가 피자가 큰 게 있는데 이거 조금 먹다가 남겨두고 조금 먹다가 남겨두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일단은 한 사나 그 많은 부분을 이제 사나 넣고 느긋하게 한번 먹어가겠다라고 네. 하는 시각이 지금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네. 제가 요즘 조금 애매했던 게 뭐가 애매했냐면 네. 저희 가족분들하고 이걸 진행을 하면서 종목을 샀다가 종목이 빨리 안 가길래 네. 딴 종목을 갈아탄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종목이 가서 분위기가 좋았는데 네. 팔았던 종목이 더 많이 가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종목을 빠르게 치고 달리기보다는 조금은 좀 템포를 좀 길게 좀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우리 방송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는 이제 뭐 매매를 좀 할 수 있는 여건이신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좀 뭐 한번 사면 그래도 몇 달, 뭐 하다못해 1년 뭐 이렇게 들고 하시는 네. 좀 투자자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워낙 시장이 떠 있다 보니까 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그분들한테 매매를 하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떻게 대응 전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략을 월간 단위로 슬기롭게 잘 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유망주를 6월에 매수한 다음에 7월 달에 이제 의미 있는 수익이 발생됐을 때 이제 그때 비중 축소하고 그리고 오늘 사서 내일 파는 전략은 현재 시점에서 바람직해 보이지 않고요. 7월 핵심 유망주를 챙겨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7월부터 이제 개막이 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2분기 실적 컨디션이 너무나도 황홀한데 현재 주가 수준이 다소 겸손한 종목이 있다면 그런 종목들을 6월 달에 모으고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를 때 그럴 때 비중을 줄이면 시장을 이길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유망주도 얘기해 주셨고 월간 단위로 투자를 해보자. 잠시 후에 어떤 종목을 또 오늘 가져오셨을지 그거는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런 얘기 좀 나눠보고 있는데 사실 오늘 이제 2차 추경안도 네. 편성이 됐잖아요. 뭐 예상했던 수준이긴 하지만 이게 조금 더 유동성 장세를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투자를 공격적으로 해야 될지 방어적으로 해야 될지 이것도 사실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자, 사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막 달리는 말에 주식 격언해 보면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니 너무 많이 올랐고 그렇다고 또 안 오른 거를 지금 사자니 이 장 좋은데 안 올랐다는 얘기는 정말 못났다는 얘기거든요. 네. 또 옛날 또 예전에 경험적으로 보면 꼭 뭐 안 오른 거 사면 안 가요 계속. 그래서 이게 참 고민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참 그래도 과열상승한 종목은 좀 비중을 줄이고 뭐 그 돈 뭐 현금이 생기면 그 돈이 어디 도망가는 거 아니잖아요. 계좌에 그대로 있는 거고 그 돈을 활용해서 좀 기대 수익률이 높은 기업으로 이동을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배열이 이미 완성된 기업 중에서 이동평균선끼리의 그 이격이 벌어져 있는 기업은 좀 많이 오른 종목이거든요. 그런 종목 말고 이동평균선이 밀집되어 있다가 우상향하고 있는데 정배열 초입 국면이고 이동평균선끼리의 거리가 멀지 않은 기업들. 네. 그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좋은 기업은 추가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박스 상단, 장기 그 박스 상단을 막 돌파한 종목 중에서 2분기 호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과열상승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너무 지나친 바닥주에 대한 공략이 두려우신 분들은 상승 추세 초입에 있는 종목에 대한 비중을 늘리시고 과열상승 파동이 전개된 종목은 비중을 줄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참 말은 굉장히 좀 멋있긴 한데 네. 이게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뭐 사라고 이게 제일 좀 힘든 네. 부분이긴 합니다. 예쁜 거 잘 골라라라는 얘기신데 어쨌든 너무 많이 오른 거는 조금은 그쪽은 좀 가열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뭐 좀 추천드리지는 못하겠다. 조금 싫은 걸 좀 기다려 보자라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강준혁 파트너는 네. 굉장히 좀 원래 좀 공격적인 투자자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은 진짜로 근데 네. 아니 저 많이 올라간 걸 지금 증권주 사기도 뭐하고 현대건설 사기도 뭐하고 참 애매하긴 하거든요. 어떻게 좀 할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을 해 두셔야 되는 게 역사적 신고가 돌파했는 종목은 조금 조심하자.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게 저점 대비해서 50% 100%가 올랐는데 역사적 고점까지는 아직까지 이게 텀이 네.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는 종목도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도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올랐다, 많이 안 올랐다는 일단 역사적 고점으로 보자. 그래서 많이 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저는 파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들 중에서 저는 조금 반대되는 의견이 하나가 있는데 네. 이번에 저는 실적 발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온 실적 발표는 지금 정권 안에서 뭔가 수혜를 보는 업종분들은 지금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실적이 좋다 안 좋다?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나오는 실적이. 근데 이번 정권에서 이제 수혜를 받아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군들은 여기서 저는 텐베거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실적 발표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적을 보기보다는 이번 정부 정책하고 맞아떨어지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를 일단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가는 과정이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정책으로 본다면은 세 가지로 나누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공격적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정책으로 나왔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른다. 예를 들어서 대북 관련된 종목군들, 대북 관련된 종목군들은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네. 그쪽에서 손 안 잡아주면, 그러니까 아난티부터 시작해서 현대엘리베이가 요즘 강세인데 이쪽은 그쪽에서는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럼 갑자기 부러질 수가 있으니까 네. 공격적으로 하더라도 그쪽은 좀 단기적으로 일단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AI 정책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장기적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2차 전지라든지 예전에 종목군들 좀 물리신 종목이 있다면 저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시기가 그들 종목군들이 마이너스 났던 부분을 플러스로 바꿀 수 있는 종목을 종목을 교체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가 지금 시기다. 그리고 그 종목들은 많이 오른 종목이 아니라 정부 정책과 지금 맞아떨어지는 장기적인 실적이 나오는 기본적으로는 AI 그쪽으로 보시고 그렇게 해도 저는 못 고르겠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한테 좋은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ETF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네카오 같은 경우에도 뭘 선택할지 모르겠어요라고 하신 분들은 네. 인터넷 ETF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라든지 요즘 반도체가 바닥에서 꾸물꾸물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ETF라든지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 한번 종목 고르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쪽이라도 좀 물량을 담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장이 막 뜨면 다들 또 흥분이 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하나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은 일반 우리가 주가가 형성되는 원리가 보통 주가가 100% 올랐다는 얘기는요. 앞으로 이 회사 이익이 한 100% 늘겠구나라는 거를 선반영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앞서 이제 대북주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뭐 대북주가 떴다면 이게 뭔가 남북도 뭐 잘 돼가지고 내가 이익이 좀 이만큼 늘겠구나라는 걸 반영해서 올랐는데 막상 뚝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하면 원위치 이렇게 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테마주는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주가 오르고 있는 기업들 중에 뭐 AI 때문에 오르든 뭐 때문에 오르든지 간에 이것 때문에 돈 좀 벌 것 같아 하고 올랐는데 가만히 두들겨 보면 그것 때문에 돈 못 벌 가능성이 많은 기업들도 꽤 많거든요. 나중에 보면 그런 기업들은 다 원위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옥석 가리기는 반드시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립니다. 좋습니다. ETF 굉장히 좋은 전략인 것 같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또 옥석 가리기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거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참고할 수 있는 게 뭐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이제 수급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도 저희가 조금 질문을 드려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자, 우리 뭐 외국인 기관 그래도 얘네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지는 않으니까 네. 얘들이 사는 거를 좀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하는 것도 하나의 힌트는 될 것 같습니다. 네. 외인 기관 요즘 뭐 얘네들 매매 동향 어떻습니까? 오늘 외국인 기관 양쪽에서 이제 쌍끌이 매수가 유입된 종목 중에서 지금 겸손한 종목은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가 이제 TC본드 글로벌 최강자고 SK하이닉스하고 이제 마이크론이 주요 고객인데 알고 봤더니 중국 기업들도 HBM2를 본격적으로 양산하기 위해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때 한미반도체가 중국향 수출 규모가 커질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랑 이제 관계가 만약에 복원이 된다면은 어쩌면 삼성전자에게도 TC본드를 공급하는 그런 스토리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큰 그림을 보고 외국인과 기관이 좀 오늘 공격적으로 유입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 기관 매도였는데 희한하게 한미반도체 열심히 매수했고 오늘 한미반도체가
거래량이 터졌죠. 네.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동평균선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밀집된 상태에서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데 이 기업의 이제 하반기 때 부각 가능한 다양한 긍정적인 스토리를 이제 고려해 보면은 주가가 우상향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참조적으로 오늘 한미반도체는 그 한압이 좀 불났다고. 네, 그것도 뭐 연관 아침에 있겠죠. 한압이 좀 불났다 하면서 네. 거래 빵 터지면서 급등을 했는데 불 안 났어요. 지금 윗꼬리를 달고 네. 상승분이 좀 줄였는데 근데 의미 있게. 예. 근데 외인 기관이 수급 많이 쌍끌이로 들어왔습니다. 모처럼 예. 매수가 네. 들어왔습니다. 이게 갑자기 뭐 한미반도체를 좋게 보고 들어온 건지 제 생각에는 불났다니까. 그럼 얘 다시 또 실적 좋아지는 거 하고 샀는지 네.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냥 갑자기 막 주가 오르니까 일단 공매도를 좀 쳐놓은 입장에서는 큰일 났다 하고 공매도를 일부 조금 쇼커브링 했을 수도 있고 네. 뭐 내일까지 연타로 계속 이어지느냐를 좀 보면 결론은 좀 나올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한미반도를 좀 좋아해서 네. 오늘 오르길래 기분 좋았는데 불났다 말았다 그래가지고 네. 자 외인 기간 얘기 좀 나누고 있습니다. 예, 일단 외국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우리 시장이 예전에 그 1000포인트에서 계속 갇혀 있다가 일단 외국인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의 지수를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시장은 일단 5000포인트 가기는 굉장히 좀 힘들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냐 없냐를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그 해외 IB 같은 경우에는 미국 투자보다는 중국 투자 쪽으로 많이 선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위엔화 강세라든지 하는 부분을 점쳐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원화가 위엔화하고 이제 민감도 자체가 0.8 정도가 되다 보니까 가치 강세로 가는 그런 모습이고 이러한 환경 자체는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들어올 가능성들이 일단 높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앞서서 얘기했던 AI라든지 여러 부분에 이제 우리나라 경제 체질의 변화가 외국인들의 매수를 유입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하니까 최근에 일단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관들은 조금 애매해요. 요즘 기관이 너무 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르는 종목을 보면 원래는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이 예전에는 주도주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이 주도주가 되는 경우가 좀 많으니까 일단 여러분들 외국인 수급에 가장 중심을 두셔가지고 한번 트레이딩이나 투자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기관보다는 외국인 수급 짚어주셨고 쌍크림에서 들어온 종목으로 벌써 두 가지 종목이나 알려주셨는데 네. 한미반도체, 아까 판마리서치 두 가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이 종목이 아님에도 좋게 보시는 종목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지 또 확인하러 가볼 텐데요. 가기 전에 저희 잠시 이벤트 한 가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와우넷 파트너들이 준비한 코스피 5000 시대를 공략할 핵심 유망주인데요. 아래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무료로 확인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종목을 찾아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주목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시장을 이끄는 또 앞으로 시장을 이끌 섹터와 종목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최근 섹터별 흐름부터 짚어봐야겠죠? 자, 최근에 뭐 조금 이 섹터는 좀 특징적이다. 이거 좀 눈여겨봐야 되겠는데 하는 것도 혹시 있으셨나요? 뭐 방산, 조선, 원전, 뷰티, 엔터 주요 기업들의 추세가 꺾일 생각을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제가 지금 언급한 섹터 안에서도 키 맞추기 상승 흐름이 이제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눌림 목자리를 이쁘장하게 만들고 있는 시적 컨디션 좋은 이 섹터 안에 있는 기업들 잘 선별하면요 성공 투자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강경익 파트너께서는 혹시 요 업종 봐라 뭐 이런 거 혹시 없으셨을까요? 사실 이제 우리 지금 추경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일단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상품권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제 보조금 주는 거 네. 이런 부분들도 일단 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일단 지역 화폐 관련된 종목도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명동을 나가 보면 네. 진짜 외국인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여행을 오면 전부 다 이제 패키지로 안 오고 네. 개인적으로 오는데요. 개인적으로 오면은 어디서 자죠? 호텔을 이제 묵어야 네. 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 GS P&L, GS 그룹의 호텔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도 좀 많이 오르고 있는 모습이고 한데
사실 이제 이게 소비 진작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신세계라든지 현대백화점도 좀 오르고 있는 모습이니까 지역 화폐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일단 그 내수 관련된 종목은 좀 쉽게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좀 봐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 준비된 종목은 다른 쪽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가져오신 종목입니다. 코스피 5000 시대 텐베거를 찾아라. 자, 두 분이 가져오신 종목 확인해 보면요. 강준혁 파트너는 카카오 가져오셨고요. 임종혁 파트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져오셨습니다. 자, 이 두 종목 모두 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구매할 만한 그쵸. 종목입니다. 네. 우리 로봇의 대장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요즘 아주 뜨거운 또 카카오까지. 자, 어떤 부분에 좀 메인 포인트를 치고 있는지 또 얼마까지 지금 보고 계시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어떤 부분을 가장 좀 일단 네. 삼성전자의 자회사잖아요. 삼성전자가 이제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기술력은 차고 넘치게 삼성전자가 이제 입증해 줬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로보테마준의 대장주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로보테마주들이 안 움직여요.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언급해드렸던 K방산, K원전, K조선, K엔터 이런 쪽에 수급이 이제 몰리다 네. 보니까 로보테마주가 지금 너무 지금 힘든 상황이 있지만 그래서 기회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로봇 테마준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랜 기간 동안 쉬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 지지선 위에서 상승 에너지를 오랜 기간 동안 응축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주요 저항선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네이버도 좀 약간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을 때 매수하신 네. 분들 지금 돈 벌고 있죠. 카카오도 아무도 신경 안 쓸 때 매수하시는 분들이 지금 웃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 테마주 7월 달에 순환매 돌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로봇 테마주가 7월 달에 순환매가 돌면은 7월 달에 오르는 거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오르기 전에 6월 달에 이렇게 여유롭게 오른 종목 좀 비중 줄이면서 로봇 테마준의 주요 기업들 비중을 늘리다 보면은 7월, 8월 달에 이제 고점에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 이 기업의 좀 강점 중에 하나는 일단 로봇 분야 풀 라인업을 이제 구축을 유일하게 이제 국내에서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성장의 진짜 수혜주로 이제 부각될 수 있고 로봇을 만들기 위한 핵심 부품을 내재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원가율이 좀 비교적 이제 낮고 원가를 통제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경쟁사가 그럴듯한 로봇을 출시하더라도 더 싼 가격에 출시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시차를 두고 로봇을 뭐 휴머노이드 로봇의 어떤 생산 목표치를 제시하면은 이는 곧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재료로 인식을 하면서 주가가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삼성전자가 멀지 않은 미래에 로봇 사업에 대한 어떤 미래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할 때 동사가 삼성전자보다 더욱더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로봇 테마준의 대장주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연초에 거의 뭐 40만 원 위로 올랐으면서 거의 시장의 가장 예쁜 종목, 주도주 자리를 했었는데 지금 뭐 어느새 지금 27만 원대까지 빠져서 특히 지금 6월 들어서는 이 좋은 장에 얘는 지금 마이너스를 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앞서도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좋은 장에 지금 내리고 있다는 것은 뭔가 지금 아무도 별 관심이 없다,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요즘 순환매 장세니까 네. 뭐 7월 달에 이쪽에 순환매하면 돌 거야라고 본다면 또 그게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겠고 다만 어쨌든 한번 시세를 크게 내서 그런지 올해는 참 재미없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레인보우보다는 카카오가 좀 더 땡기긴 한데 네. 자 카카오 네. 요즘 보면 뭐 모든 이슈는 다 달고 다니고 네. 있거든요. 뭐 스테이블 코인에다가 AI 투자나 AI 펀드까지 또 뭐 신정부 출범 수혜주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면서 자 카카오는 얼마 정도까지 좀 회복이 가능할까요? 뭐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쭉 들고 가시는 게 저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카카오는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게 한 1년 전부터 시작해서 제가 다른 유튜브 채널에 가서 지금이면 카카오를 모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년 동안 전혀 안 움직이는 바람에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네. 다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 일단 모든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앞서 얘기할 때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컨텐츠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카오 부분에 이제 웹툰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컨텐츠도 일단 가지고 있고 방금 이제 엔터테인먼트 얘기를 했는데 카카오는 또 엔터도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리고 앞서서 얘기를 했다시피
우리 스테이블 코인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은 카카오페이가 됐던 카카오가 됐던 이런 부분에서 계속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는 그러한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만 간단하게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 말씀을 해드릴 때 일단은 위가 어딘지는 생각하지 말고 끌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해드린 이유가 카카오는 진짜 많이 밀렸죠. 거의 한 지금 보면은 거의 한 5, 6년 정도가 계속 밀리다가 이제 추세를 전환하는 초입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차트 단기로 보지 마시고 장기로 보시면서 차트 보시는 분들은 좀 꾸준하게 끌고 가시고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카카오가 만약에 밀리면 밀릴 대로 모아가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수하시면 최소 2배 이상 수익 나기 전에는 일단 홀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단기간 일단 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눌림목이 조금 세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단 이번에 어떤 이 추세를 돌린 부분은 뭐 다시금 다시 또 원위치 할 만한 지금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 급등에 따라 좀 눌림목이 나오더라도 재차 다시 한번 또 고점을 뚫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는 거 염두를 하시고 대응 전략 좀 세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